안녕하십니까, 바라신입니다. 오늘은 약혼녀에게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겠다는 어머니의 말 때문에 한 채의 망설임도 없이 가족들을 모두 살해한 남자 브랜 라이언에 대해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2016년 8월 25일 캐나다 토론토. 이날 토론토의 날씨는 습도가 매우 높고 뇌우가 몰아치는 무더운 날이었습니다. 쩌는 듯한 더위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브랜 라이언은 이날 청바지 두 벌을 겹쳐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방에 여분의 옷과 가발 그리고 모자를 넣었고 석궁을 장전하는 데 필요한 화살까지 챙겼습니다. 그리고 브렛은 CCTV를 피해 이상용 계단으로 내려간 뒤 뒷골목으로 빠져나와 곧바로 터미널로 이동하여 기차를 타고 어머니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2016년 8월 25일 오전 10시경 어머니 수의 집에 도착한 브렛은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설득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브렛은 어머니에게 제발 약혼녀에게 자신의 비밀을 폭로하지 말 것을 부탁하였으나 어머니는 아들 브렛의 요청을 완강하게 거부하였습니다. 브렛이 아무리 설득해 보아도 어머니는 아들의 말을 듣지 않았고 말다툼이 격해지자 결국 어머니는 큰아들 크리스에게 연락하여 집에 와서 브렛과 이야기해 보라고 하였습니다. 브렛은 더 이상 어머니와 이야기가 힘들다는 것을 깨닫고 어머니 수에게 잠시만 자기를 따라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브렛은 뒷문으로 나가 곧장 차고로 걸어갔으며 어머니 수도 아들의 뒤를 따라 나갔습니다. 먼저 차고에 들어온 브렛은 차고 안에 숨겨둔 석궁을 꺼내어 즉시 석궁에 화살을 장전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화살을 장전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어머니 수가 차고로 들어오기 전까지 브렛은 바로 석궁에 화살을 장전하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화살을 장전하지 못한 브렛은 차고에 들어온 어머니 수에게 달려가 손에 든 화살촉으로 그녀를 공격하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아들의 공격을 받은 수는 저항 한번 못하고 그 자리에 쓰러졌고 그렇게 수는 아들 브렛의 손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사망한 것을 확인한 브렛은 재빨리 석궁에 화살을 장전하였습니다. 브렛은 어머니의 전화를 받은 형 크리스가 곧 집에 도착할 것이기 때문에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얼마 뒤 집에 도착한 크리스는 직감적으로 집에 무슨 일이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잠시 후 차고의 문이 열려있다는 것을 확인한 크리스는 숨을 죽이며 천천히 차고로 걸어갔습니다. 차고에 크리스가 들어온 것을 확인한 브렛은 조용히 형 크리스의 뒤에 서서 형에게 석궁 3발을 발사하였습니다. 형 크리스는 이렇게 동생이 쏜 화살에 맞아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형이 사망한 것을 확인한 브렛은 현장을 정리하고 옷을 갈아입으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타이밍에 막내 동생 AJ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막내 AJ가 집에 들어온 것을 확인한 브렛은 거실로 달려가 한 채의 망설임도 없이 집에 들어온 막내를 공격하였습니다. 브렛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한 AJ는 저항 한번 못하고 바로 그 자리에 쓰러집니다. 막내가 공격받고 쓰러지는 소리에 침실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던 브렛의 둘째 형 리랜드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둘째 형 리랜드는 막내 AJ의 비명에 황급히 거실로 달려 나왔습니다. 리랜드는 동생 AJ가 땅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달려갔고 아직 동생이 살아있는 것을 확인하고 즉시 911에 전화하려고 하였습니다. 이때 둘째 형 리랜드의 뒤에 숨어있던 브렛은 911에 전화하려고 하는 형을 막기 위해 그를 공격하였습니다. 하지만 둘째 형 리랜드는 다른 가족들처럼 바로 브렛에게 제압되지 않았습니다. 두 형제는 서로를 공격하며 집안에서 목숨을 건 싸움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한편 AJ는 형들이 싸우고 있는 틈을 타 정신을 차리고 집 밖으로 기어나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려고 하였습니다. 둘째 리랜드는 브렛을 어느 정도 제압하고 집 밖으로 나가 AJ의 상태를 확인하였습니다. 동생은 아직 살아있었으나 매우 위독해 보였고 리랜드는 동생을 살리기 위해 즉시 이웃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리랜드는 이웃집 문을 두드리며 동생이 많이 다쳤다고 소리쳤고 빨리 911에 신고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브렛과 싸우면서 생긴 부상 때문에 리랜드는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하자마자 의식을 잃고 그 자리에 쓰러집니다. 얼마 뒤 사건 현장에 경찰이 출동하였고 경찰은 집안에서 태연한 표정으로 주저앉아 말없이 물을 마시고 있던 브렛을 발견하고 그를 체포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당시 부상을 입고 쓰러진 막내 AJ는 병원으로 이송되기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날 브렛의 어처구니 없는 행동으로 어머니 수와 큰아들 크리스 그리고 막내 AJ가 세상을 떠났으며 유일하게 둘째 리랜드만 브렛의 공격에서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평화로운 캐나다 토론토의 작은 마을에서 벌어진 이 끔찍한 사건은 순식간에 캐나다 전역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도대체 브렛이 왜 이런 범행을 저질렀는지에 관해 관심을 가졌습니다. 경찰 조사가 진행되면서 브렛의 어두운 과거가 서서히 드러나게 되었고 그의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범행 동기가 밝혀지면서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주인공 브렛 라이언은 1980년 12월 30일 어머니 수와 아버지 윌리엄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4명의 아들 중 셋째로 태어난 브렛은 첫째 형 크리스와 둘째 형 리랜드, 그리고 막내 AJ와 함께 화목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어려서부터 브렛은 매우 외향적인 성격에 항상 미소를 보이며 예의 바르게 행동하였습니다. 잘생기고 유머러스한 브렛은 쉽게 친구들을 사귀었고 주말에는 항상 사람들과 함께 봉사활동을 하였습니다. 이런 브렛의 행동과 모습 때문에 지역 내에서 그에 대한 평판은 항상 최고였습니다. 브렛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토론토 대학교에 입학하였으나 그는 매번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하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브렛은 2번의 힘든 이별을 겪으면서 우울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불행하게도 브렛은 재정적인 상황까지 악화되어 결국 학교를 졸업하지 못하고 자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브렛과 다르게 그의 친한 친구들은 무사히 학교를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여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브렛은 대학을 자퇴하자마자 돈을 벌기 위해 페인트를 칠하는 일을 하며 하루하루 힘들게 생활하였습니다. 브렛은 돈을 벌어 다시 재기하기 위해 나름 열심히 생활하였으나 시간이 지나도 그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2007년 브렛은 26살이 되던 해까지 6만 캐나다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800만 원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브렛은 자신의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나 그는 가족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브렛은 가족들 앞에서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기 싫었고 그래서 그는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오랜 시간 고민 끝에 브렛은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할 엄청난 해결책을 생각해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빚을 갚기 위해 지역은행을 털어 현금을 확보하는 터무니없는 강도 계획이었습니다. 2007년 10월 20일 브렛은 집에서 8분 거리에 있는 캐나다 임페리얼 상업은행에 들어갔습니다. 브렛은 붕대로 얼굴을 감싼 뒤 한 손에는 총을 들고 천천히 은행원에게 다가갔습니다. 브렛은 은행원에게 자신이 총을 가지고 있다고 적힌 쪽지를 건네며 2,000달러의 돈을 요구하였습니다. 깜짝 놀란 은행원은 즉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을 모두 브렛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브렛은 자신이 요구한 2,000달러의 반인 1,115달러를 은행원에게 받았지만 그는 그 돈에 만족하고 즉시 도주하였습니다. 그날 이후 브렛은 8개월 동안 무려 12개의 은행에서 총 28,000달러의 돈을 턴 강도로 성장합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지문을 채취하여 용의자에 대한 단서를 얻으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전과가 전혀 없었던 브렛의 지문은 경찰서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신원을 파악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은행을 털 때 항상 턱수염 분장을 하고 은행을 턴 브렛에게 수염난 도적이라는 별명을 붙여 주었습니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 결국 브렛은 2008년 여름 은행 앞에서 잠복하고 있던 경찰에게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2009년 1월 은행 강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성실하고 모범적인 브렛이 수염난 도적이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브렛의 재판이 시작되기 전부터 브렛의 친구들과 마을 사람들은 그를 위해 탄원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브렛이 돈이 절박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하며 평소에 브렛은 매우 청렴하고 항상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했으며 누구보다도 훌륭한 사람이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당시 브렛의 재판을 담당했던 폴 로버트슨 판사도 총명하고 따뜻해 보이는 인상을 가진 브렛이 왜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판사는 브렛에게 5년의 형을 선고하였으나 감옥에서도 모험적으로 생활했던 브렛은 곧바로 가석방 자격을 얻어 수감된 지 1년 만인 2010년 말 출소하여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와 새로운 인생을 계획하였습니다. 하지만 은행 강도 전과가 있는 브렛에게 교도소 담장밖의 인생은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은행 강도 출신 브렛에게 일자리를 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빚을 감당하지 못하고 파산 신청을 하였습니다. 결국 브렛은 살기 위해 평생 자신이 자란 마을을 떠났고 새로운 곳에서 다시 일어서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브렛의 가족들도 그가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물신양면으로 그를 지원하였습니다. 브렛의 부모님은 아들이 다시 다니던 대학을 졸업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하였으며 브렛도 틈틈이 공부하고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다시 한번 새로운 인생을 계획하였습니다. 2011년 9월 브렛의 친구 중 한 명이 그에게 금발의 물리치료사 크리스틴 백스터라는 여성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크리스틴은 좋은 직장과 좋은 집을 가지고 있었으며 브렛을 반하게 할 만큼 아름다운 미모를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놀랍게도 크리스틴은 브렛의 어두운 과거를 알고 있었음에도 자상하고 상냥한 브렛에게 마음을 열었고 곧 둘은 사랑하는 사이로 발전하였습니다. 2013년 1월 브렛은 여자친구 크리스틴의 제안으로 당시 살고 있었던 허름한 집에서 나와 크리스틴이 사는 바다가 보이는 고급 아파트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브렛은 크리스틴의 아파트에 살면서 학교에 다니며 공부를 했고 주말에는 옥상에서 그녀와 BBQ 파티를 하며 하루하루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브렛과 크리스틴이 동거를 시작한 지 1년 뒤 브렛의 아버지 윌리엄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브렛은 홀로 남은 어머니를 도와주기 위해 종종 어머니의 집을 방문하여 그녀를 도왔고 어머니는 브렛에게 집안일을 해준 것에 대한 보답으로 그에게 생활비를 지원하였습니다. 2015년 브렛은 드디어 여자친구 크리스틴에게 청혼을 하였습니다. 브렛은 직접 준비한 다이아몬드 반지를 크리스틴에게 건네며 프로포즈를 하였고 프로포즈를 받은 크리스틴은 매우 기뻐하며 그의 청혼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브렛은 청혼을 준비하면서 많은 돈을 사용해 버렸고 또다시 그의 재정은 엉망이 되었습니다. 결국 얼마 뒤 그의 은행 계좌는 바닥을 보이기 시작하였으며 어쩔 수 없이 브렛은 다니던 대학을 또다시 그만두고 돈을 벌기 위해 일자리를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브렛은 크리스틴에게 학교를 그만두었다는 사실을 비밀로 하였습니다. 당시 그녀는 아무것도 모른 채 여전히 남자친구 브렛이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2016년 봄, 브렛은 운 좋게 토론토에 있는 기술회사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브렛이 취직한 회사는 상당히 급여가 높은 회사였는데 덕분에 그는 드디어 저임금 노동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수입을 올릴 수 있으리라 기대하였습니다. 브렛이 좋은 직장에 취직했다는 소식에 가족들은 매우 기뻐하였고 특히 약혼녀 크리스틴이 가장 많이 브렛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브렛은 곧 재정적인 문제에서 벗어날 것이기 때문에 더는 결혼식 날짜를 미룰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드디어 브렛은 크리스틴에게 2016년 9월 16일에 결혼식을 올리자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크리스틴은 브렛의 제안에 알겠다고 말했고 브렛은 즉시 인당 $100 이상의 식사가 나오는 고급 예식장을 예약하였습니다. 그리고 브렛은 다음날부터 크리스틴과 함께 부동산 중개업소를 돌아다니며 신혼집을 알아보고 다녔습니다. 브렛의 어머니와 그의 형제들은 브렛이 과거의 아픔을 극복하고 아름다운 여성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된 것을 자랑스러워하였습니다. 어머니 수는 남편 윌리엄이 이 모습을 보고 한 것이 너무 아쉽다고 말하며 아들 브렛의 성공을 이웃들에게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브렛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얼마 뒤 그가 취직한 회사에서 브렛이 과거의 악명 높은 은행강도 수염난 도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에게 해고를 통보하였습니다. 브렛은 이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고 회사에 출근하는 것처럼 행동하며 주변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하지만 결혼식 날이 점점 다가오자 초조함을 느낀 브렛은 결국 모든 사실을 어머니 수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니 수는 아들 브렛이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고 대학교도 다시 중퇴했다는 말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브렛은 결혼할 때까지만 크리스틴에게 비밀로 해달라고 말하며 어머니에게 자신이 계속 거짓말을 할 수 있게 재정적으로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어머니 수는 브렛에게 일단은 알겠다고 말했으나 대신 결혼식 전에는 크리스틴에게 사실대로 고백하라고 아들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브렛은 어머니의 제안에 일단 알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고 학교도 그만두었다는 사실을 그녀가 알게 된다면 크리스틴이 이별을 통보할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결국 브렛은 크리스틴과의 이별이 두려워 그녀에게 사실대로 말하지 않기로 결심하였습니다. 하지만 결혼식 날짜가 다가올수록 어머니 수의 압박이 점점 커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머니 수는 크리스틴에게 모든 사실을 말하지 않으면 자신이 직접 이야기하겠다고 아들에게 최후 통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브렛에게 지금부터 크리스틴에게 모든 사실을 이야기하기 전까지 재정적인 지원도 끊어버리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결국 브렛은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라져야 한다는 끔찍한 생각을 하게 되었고 조심스럽게 자신의 범행 계획을 준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당시 브렛은 전과가 있었기 때문에 총기를 취득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였습니다. 대신 그는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살 수 있는 석공을 구입하였습니다. 브렛은 가장 저렴한 석공을 아마존에서 찾아보았고 구매 기록을 남기지 않게 하기 위해 중고로 석공을 구매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인터넷을 검색하여 석공을 사용하는 법을 숙지하였습니다. 어머니의 최후 통첩을 받은 지 며칠 후 브렛은 중고로 구매한 석공을 몰래 어머니의 집 차고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범행 당시의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크리스틴과 함께 사는 집의 컴퓨터가 자동으로 꺼졌다 켜졌다 하도록 세팅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사건 발생 당시 브렛이 집에 머물고 있었다는 증거를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2016년 8월 25일 모든 준비를 마친 브렛은 어머니의 집에 방문하여 어머니 수뿐만 아니라 첫째 형 크리스와 둘째 형 리랜드 그리고 막내 AJ까지 공격하였습니다. 브렛의 공격에 둘째 형 리랜드를 제외한 모두가 세상을 떠났고 브렛은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에 체포된 브렛은 눈물을 흘리며 바로 모든 혐의를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머니를 위협하기 위해 차고의 석궁을 가지러 간 것이지 처음부터 가족을 죽일 생각은 없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법정에선 브렛은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판사는 브렛을 재판하면서 다른 범죄자들과 다르게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모든 책임을 지려는 브렛의 모습에 깜짝 놀랐다고 하였습니다. 이어서 판사는 브렛이 악랄한 범죄를 저지른 좋은 남자였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판사는 이 사건의 용의자는 브렛임이 명백하나 어찌 보면 그도 피해자 중 한 명일 뿐이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재판 결과 브렛은 가족들을 살해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고 2041년 60세의 나이에 가석방 자격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유일한 생존자 둘째형 리랜드는 매일 밤 그날의 악몽에 시달리면서 고통받고 있다고 말하며 지금까지도 심각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악랄한 범죄를 저지른 좋은 남자로 불린 브렛이 정말로 좋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 사건의 유일한 생존자 둘째형 리랜드는 다르게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